자, 이번엔 기획 취재 알아봅니다. 전세난이 참 무섭긴 무섭습니다. 네. 부부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도 멀어지게 한다고요. 네, 여기에 결혼이 끼면 더 큰 문제입니다. 신혼집 마련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게 자식이 혼자 다 해결하기도 좀 버겁고 부모가 해주자니 또 아깝기도 하고 자칫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알아봤습니다. 행복함으로 가득할 것 같은 결혼. 그런데 거기다 조금만 더 못했으면 전세 시খন 갈 수 있는 돈만큼 갔는데 결국은 능력도 없는데 돈도 못 벌고 오빠랑 헤어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. 내 전화를 안 받아요. 전셋집 때문에 부모 자식이 철천지 원수가 된다. 전세집 하나 못 가면은 무능력한 사람, 결혼할 자격이 없는. 왜냐면 그냥 파혼이니까요. 평생 동안 결혼할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. 대체 이 전셋집이 뭐기에 이들의 행복을 깨뜨린 걸까요? 결혼식을 2주 앞두고 갑작스레 상대에게 파혼을 통보받았다는 서주원 씨입니다. 다른 건 다 끝났는데 집 알아보는 상대가 점점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더니 결국 파혼 얘기까지 나와가지고. 이유는 다름 아닌 신혼집 때문이었다는데요. 제가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정도 돈이 없었거든요. 집에서도 도움을 달라고 해도 뭐 4천만 원 정도?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서울권에 싸다는 곳은 다 가보고 전세 자금 뭐 대출도 알아보고.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집을 구하려고 보니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는데요. 남자 쪽에서 돈 안 대주는데 무슨 결혼을 하냐, 돈도 없는데 넌 시집을 가냐, 저쪽 집안이랑 우리 집안까지 껴드니까 뭐 답도 안 나오고 이거는 파혼을 준비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. 게다가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 사이마저 틀어졌다고 합니다.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. 특히 이들 갈등은 더 부추기는 것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전셋값 때문인데요. 시세는 어떨까요? 요즘 아파트 전세 가격은 기본적으로 1억 5천, 거의 2억. 못 사는데 구할 때는 또 없고 또 나오면 구했다 그러고 뭐 그런. 구하기도 힘든데 가격까지 높은 전세. 아무래도 신혼부부들에겐 벅찬 문제인데요. 신혼부부들은 아무래도 사회 생활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모아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주로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의존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도와줘서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집을 얻으려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. 결혼 정력이 남녀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. 그 있잖아, 집을 구입을 하려면은 기본금이 필요하니까 빚을 지는 거지. 은행에 빚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. 난 그렇게 해서라도 좀 살고 싶어서. 할 말이 없는 거죠. 그렇다 치고.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시작해야겠다. 그렇죠.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결혼은 그 당시 바로 못할 것 같고 평생 결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혼자 살 수는 없지 않느냐. 그렇죠. 부모님이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네, 이 정도는 해주겠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. 이게 현실이에요. 대부분 부모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? 갑자기 엄마 나 신혼집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해. 부모의 반응 한번 봤습니다. 관찰 카메라입니다. 할 얘기가 결혼을 하려고 서로 근저나 이렇게 좀 같이 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돈으로는 부족해서. 어머니께 조심스레 얘기를 꺼내는 아들인데 얼마 정도 더 필요한가? 1억 5천. 이렇게 놀라십니다. 예상보다 훨씬. 그렇죠. 예. 상당히 당황한 모습이죠. 오빠가 조금 도와줄 수 있지만 그 너무 또 가분하지 않나? 장가 가야 돼. 그래 장가는 가야지. 예. 뭐 답이 없어요. 정답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. 속마음 들어보죠. 장가는 가는 게 참 좋은데 지금 문제가 어떡하나. 이제 자기 능력으로 뭐 열심히 해도 그게 쉽지 않은 것 같고 그 부모도 이제 능력이 어느 한계가 있으니까. 이러다 보니 아들, 딸 가진 부모들의 공공이 적이 된 신혼집. 이제 돈을 조금 빌리고 내가 살던 전셋돈을 빼가지고 걔 집을 사는데 보태줬어요. 저희가 빚을 조금 져서라도 융자를 내서라도 뭐 번듯한 전세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집을 뭐 살 수 있으면 더 좋겠죠.
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. 자식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. 자, 그런데 이런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는 한 주부가 있습니다. 내 몫이 너무 크고 무겁지만 그래도 나는 도리를 하려고 그러죠. 많이는 도와줄 여력은 아니지만 언덕은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, 나는. 있는 돈 탈탈 털어서 아들에게 건넸지만 결과는 월세방이었습니다. 나도 넓은 집에 살다가 애를 방학간에 넣어줄 때 내가 얼마나 돌아서면서 가슴이 아팠겠어요. 새 출발한다고 해서 첫발 내미는 애를 월세방에다 집어넣고 가는 나는 마음이 어땠겠냐고. 마음만큼 넉넉지 않았어도 최선을 다해 아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그녀. 하지만 4개월, 5개월 아예 못 갔어요. 카톡해도 연락도 없고. 상황은 점점 그녀를 죄인 아닌 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. 자, 문제는 대책 없이 자식에게 다 주고 나면 부모의 노후는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. 평생 숙제죠. 집 마련,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? 종잣돈이 없는 분들은, 신혼부부들은 부모님한테 큰 돈을 지원받는 것보다는 2년 뒤나 4년 뒤에는 전세로 맞춰갈 수 있게끔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부모님 노후도 따로 고민하셔야 됩니다.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몇천만 원씩을 자녀에게 결혼 자금으로 보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어느 부모가 내 자식 결혼한다는데 집 없이 시작하길 바라겠습니까? 그렇지만 그 집 한 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 상황이잖아요. 네, 뭐 보셨잖아요. 뭐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그게 전셋값 요즘 시세 현실입니다. 그런데 남의 시선을 좀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뭐 반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는데 둘이 좋아하면 그렇게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? 현실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. 신혼부부들이 뭐 좀 도움받을 뭐 그런 정보 같은 게 없을까요?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조건이 또 있어요. 부부 합산 연소득이 그 5,500만 원 이하일 경우 1억까지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. 이 부모 세대들이 어찌됐건 노후 자금까지 끌어당겨서 자녀들에게 이게 빌려주고 나면은 본인들 또 나중에 살 거 생각하면 진퇴양난인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집 한 채 있는 거 그거 담보로 대출 받아주면 나중에는 이제 나앉게 생긴 거죠. 지금 우리 때 그 은퇴층들이 거의 40%가 빈곤층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런 문제들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하고 같이 앉아서 논의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제가 아는 젊은 그 부부는 사실은 원룸에서 월세로 시작했습니다. 5년 만에 전세를 구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지 않습니다. 논의가 필요합니다. 젊은이들도 뭐 부모 손 꼭 빌리고만 싶겠습니까? 네. 결국은 이제 현실적으로 전셋집 마련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갈등까지 좀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. 이래저래 좀 씁쓸하네요. 그렇죠. 예.